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드디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었죠.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축소 부분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달부터 100억 달러 정도를 좀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전날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기준으로 262포인트에서 265포인트까지는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한 262포인트대까지 왔었고, 지수를 따져보게 된다면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금요일장 정도, 내일 정도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 종목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을 꼭 언급을 해 주셔야 일단 상담이 원활하게 좀 진행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종목이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오이지 인터넷이에요. 8,970원에 50%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네오이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꾸준하게 좀 받았었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자, 한번 보자고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으면 여기서는 이제 비추세 구간 아니면 상승으로의 전환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매수가가 8,970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불쑥 튀어나온 거래량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7,000원대 후반에서 한 9,200원 정도 때까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되 1차적으로 9,200원 정도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10,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의 횡보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50%입니다. 50%이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400원 정도 대, 이 8,400원이 61선 부근이죠. 요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수급은 잠깐 보게 된다면 수급은 괜찮은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경봉이에요. 2,42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경봉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 경봉이 크게 이슈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과거에 작년이었었죠.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61선 부근대죠. 약 한 2,400원, 2,500원 이 자리대가 저항대 작용으로
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 매수가가 2,425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된다라면 일부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준 가격은 저기 저점입니다. 근데 다시 조금 올려서 오늘 시가가 2,160원이에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21선의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금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돼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 2,4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 즉 오늘 시초가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보령메디앙스예요. 자, 보령메디앙스가 14,5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보령메디앙스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14,000원대예요. 자, 14,5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오래 전에 일단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아마도 대선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세가 났을 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매수 포착 기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실적이 그나 이게 탁월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보시게 된다면 실적 안 나오죠. 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대안주로 뭘 말씀드렸었죠? 메일유업이나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25%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8,000원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문자 상담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셀루메드라고. 셀루메디어.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4,480원이고요. 4,48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35%예. 35%요? 예.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옛날에 그런 계통이 좀 있어가지고. 네. 골현성 단백질하고 뭐 그런 부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걸 좀 구입을 했습니다. 비중이 이 35%세요? 예. 그죠? 그러면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예.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예. 그죠? 근데 이 종목 실적 나오나요? 실적은 지금은 좀 그래도 앞으로 비전을 보고 좀 산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비전을 본다라면 자, 예.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실적이 예. 적자에서 흑자로 2012년도에 전환이 됐는데 예. 올해 그다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된다라면 한글이 예. 있으면 안 돼요. 예. 한글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다 숫자로 돼 있죠. 빨간색하고 검은색. 예.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을 보면 여기에 일부 잠식 이렇게 돼 있죠. 예. 자본금 까먹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거나 감자를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가뜩이나 지금 연말이란 말이에요. 연말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예. 상당히 좋고 전망을 좀 좋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고 매수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 실적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리고 기업 자체가 일부 잠식이라면 썩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시에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예. 연말장에는 좀 흉흉한 얘기들 많죠. 예.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고 내년 초에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손실이 좀 큰데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3,000원 넘어가게 되면 3,100원 뭐 이런 자리 오게 되면 예. 일단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예.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갈아타느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동종업계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한스바이오메드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어떤 거요?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그런 종목을 보신다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좀 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으니까 뭐 메일유업을 보신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뭐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런 예.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앞으로 지금은 내가 그 전화를 해보고 이랬는데, 네. 네. 제품이 나오면은 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리스크 관리 하시고 종목 교체 하세요, 일단. 그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을 마무리를 해보고 문자 상담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18만 9천 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조선 섹터에서 대장주입니다. 자, 아마도 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정고점까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뭐 문자를 주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8만 9천 원 이거 그대로 아마도 요 자리대에서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가 막히게 신고가에 매수하셨다고. 근데 오늘 고점이 18만 8,500원이네요. 매수가 부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3거래일째 양봉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죠? 양봉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죠?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그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조정을 아마도 좀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거면 한 17만 원대 중반권역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0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으나 경기 민감 섹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시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으니까 17만 원대 중반권역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 더존비즈온 있네요. 자, 더존비즈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비즈온이 1,400원이에요. 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비즈온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바닥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대 중후반권역, 즉 241선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횡보, 즉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11,000원대 자리대가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상승해 준다면 11,800원 그 정도에서 12,000원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요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챙겨주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현대로템입니다. 비중이 30%였어요. 37,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상담해 드리는 것 같거든요. 매도하시라고 3번 다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의 시초가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대가 엄청난 저항입니다. 못 넘어가니까 다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빠졌죠. 그래서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빠졌죠.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럼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31,000원대 자리가 저항입니다. 31,000원대 자리가 저항이니까 이 자리대에서 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즉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저항 자리대가 33,000원대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31,000원, 33,000원 1차, 2차 저항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30% 비중이니까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페스네요. 네페스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비중이 90%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페스 한번 볼게요. 자, 네페스, 오늘 아마 무슨 기사가 난 것 같네요. 뭐 실적 얘기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소식도 우울한 실적 전망,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죠.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네페스라는 기업이 성장성이 있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차별화된 시장입니다.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거의 뭐 90%면 몰빵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내를 좀 가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일단 목표가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 요 자리가 오게 된다라면 문자 상담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만도입니다. 만도가 136,000원입니다. 13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은 아직까지 올려주진 않았네요. 자, 만도 볼게요. 자, 만도. 아마도 제가 내일 오전 10시 한 20분 정도에 TV를 키면, 박정호의 드림하이, 뭐 이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어떻게? 아마도 13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왜냐면, 자, 한번 보자고요. 얘는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밀리냐면, 요렇게 빠졌다, 요렇게 올라가니까, 요 폭만큼 빠지는다라는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여기가 약 한 12만원 정도 되죠.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이 친구도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조정을 예상을 해서 이 자리대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136,000원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에 대한 뭐 실적도 우울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블럭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자세한 AS는 내일 금요일 10시 20분 TV를 딱 키시면 박정호의 드림하이 나오는 거, 거기에서 한번 전략을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이 매수가가 21,100원이에요. 21,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서원인텍. 자, 서원인텍 실적은 참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수급이 그다지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으나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박스권역이에요. 결국은 박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장기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즉, 이 241선이 이탈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에 이 서원인텍이 내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나이스정보통신이네요. 나이스정보통신이 매수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 비중 20%인데요. 짧게 한번 볼게요. 자, 나이스정보통신입니다. 지금은 11,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매수가 부근이죠? 요거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거 1,800원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요래 빠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지니까 10,000원 초중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손절 짧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한 11,500원, 11,800원, 900원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한번 털어주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은요,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 매수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비중이 15%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아지질. 자, 매수가 10,000원. 여전히 지금 10,000원인데 바닥 다졌단 말이죠. 21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좀 더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한 8,500원, 8,500원, 8,700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좀 교체를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 추가 매수 할 거는 다른 종목으로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으나 절반의 되돌림은 나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곤 한 이후에 선물이 일단은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왜?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3,000억 이상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면 그때 따라가도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